저거 너무 이상하다, 아니면 너무 부자연스럽다, 아니면 좀 보기 싫다, 예쁜 거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술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 수술을 한 차례 이상 받았기 때문에 코를 구성하는 조직의 변형이나 유착이 일어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코의 구조나 얼굴과의 조화, 그리고 기존 수술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심하게 수술 플랜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재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 재수술을 할 때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현재 내 코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에 제가 연락이 안 닿는 나라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했을 때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환자분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수술을 과연 할 것인가, 또는 재수술이 필요한가, 또는 재수술이 지금 가능한 시기인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재수술 상담을 할 때 이 수술이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않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쁜 거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욕심이 안 차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지금 모습이 자연스러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기가 싫은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너무 이상하다, 아니면 너무 부자연스럽다, 아니면 좀 보기 싫다, 이런 모양이라면은 모양 때문에라도 재수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 트러블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재수술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시기인데요, 의사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히스토리 테이킹, 병력 청취인데요. 보통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히스토리를 저희들이 꼭 물어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하기 싫다, 또는 부끄럽다, 또는 감추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수술하는 부위 또는 수술과 관계없는 부위라도 최대한 자세한 병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술 시기는 앞에 수술한 내용들의 텀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또는 마지막 수술의 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다니실 때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재수술할 때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하시려고 하시죠? 또는 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이러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를 맞춰주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싫다는 게 아니라 재수술의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목적 3개, 4개, 많지 않은 목적을 확실하게 갖자고 해요. 무슨 말이냐? 요거는 그냥 제 경험인데요. 원래 예쁜 분들은 수술하면 더 예뻐지잖아요. 이분은 코를 요 정도 수술하면 더 예쁘겠구나 생각해서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한두 달째까지 봤었고, 이제 이상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병원을 방문하진 않으셨는데, 나중에 한 7,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다시 오신 거예요. 의사는 환자분들이 제 방에 문을 딱 들어올 때 되게 보기 좋다인 경우랑 조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첫눈에 딱 들어와요. 근데 그 환자분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자마자 내가 수술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통 하는 모양이랑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여쭤보니까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잘 지내고 계셨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자기 얼굴 볼 때마다, 특히 코를 볼 때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다른 병원에 가셨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한 번 더 받았다는 거예요. 코끝을 더 살짝 얄쌍하게 또는 오똑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그 병원에 수술한 지 1년, 2년 정도 됐을 때 모습인데, 굉장히 코끝이 많이 비치고 빨개지고 뾰족하게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 전에 병원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열어봤어요. 꺼내보니까 코끝까지 실리콘이 좀 연장이 돼 있었고, 사이즈도 더 커졌고, 이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사용했던 비주 부분의 연골이나 비중격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연스럽고 적당한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코끝을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다시 재수술을 해드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 사진을 볼 때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람 마음이 욕심을 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수술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 재수술을 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하시고요, 재수술의 목적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 재수술을 할 때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맞는 코가 어떤 모양인가,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재수술할 때 저희들이 체크해 봐야 할 게 첫 번째, 기존 수술에 대한 정보를 먼저 우리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들의 재수술로 얻고 싶어하는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기반으로 수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적당할지에 대해서 플랜을 세워드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를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재수술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 우선 내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가 재수술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시고요. 세 번째, 거기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는 코의 수술 방법이나 디자인을 결정하시고, 수술할 의사를 결정하셨다면 그분을 믿고 잘 협조하셔서 좋은 수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증력이 원래 비중격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서 기존 비중격이 약해질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거는 제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비중격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한다. 이거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코 끝부분을 수술하게 되면 어딘가 이제 혈류를 차단한다고 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기증력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요게 얘기했지만 자가늑보다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흡수되는 과정이라든지 상처가 낫는 과정 중에 있는 염증 반응이 분명히 자가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증늑연고를 수술하는 분들 수술을 다시 할 때 열어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러죠? 염증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에다가 기증늑연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나중에 열어봤더니 이 부분이 약간 좀 녹거나 아니면 약해져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를 차단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기증늑연골의 약간 특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소의 성형외과 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